방향을 보면 그 사람의 성실함을 알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구두의 다름에는 그 사람의 걸음과 방향이 담겨 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문화가 있다. 중요한 미팅에 앞서 직원들이 서로의 넥타이 매무새를 정돈해 주는 것은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베트남의 장인들은 시장에 나설 때조차 깨끗한 복장을 유지했다. 옷이 바로 그들의 신용장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단정함을 성공의 기술로 여겼다. 단정함은 화려함과 다르다. 그것은 꾸밈이 아니라 정돈된 마음의 상태다. 단정한 사람은 불필요한 과시를 하지 않는다. 그들의 옷에는 조용한 자신감이 있다. 셔츠의 주름 하나, 단추의 마감 하나에도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배어 있다. 그래서 나는 옷장을 정리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옷은 오늘의 나를 대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패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하루, 나의 말, 나의 행동을 점검하는 자기 성찰의 의식이다. 옷이 단정하면 마음이 정리되고, 마음이 정리되면 말이 정직해진다. 사람은 자신이 입은 옷처럼 살아간다. 한 번은 회의 자리에서 한 직원이 내 앞에 앉았다. 그는 새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오늘 옷이 마음에 드나?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솔직히 불편하지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답했다. 좋은 인상은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네. 그날 그는 상의의 단추를 풀고 표정을 조금 누그러뜨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한 의견을 말했다. 그 순간 비로소 그는 편안해졌고 회의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옷은 결국 자기 존중의 표현이다. 나를 위해 정리된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이 하루를 소중히 대하겠다고 말하는 셈이다. 반대로 아무렇게나 입는 것은 오늘은 대충 살아도 괜찮다고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는 것과 같다. 나는 젊은 시절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출장지의 허름한 숙소에서도 셔츠를 다림질하고 구두를 닦았다. 그것이 누군가를 위한 거칠애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다. 중년에 들어서면 더 이상 화려함이 필요 없다. 대신 품격이 필요하다. 품격이란 꾸미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이다. 옷을 잘 입는 사람보다 옷을 잘 다루는 사람이 더 우아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끝에는 정성과 절제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늘 이렇게 믿었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세상을 대한다. 깨끗한 옷, 단정한 마음, 그리고 정중한 태도, 이 세 가지는 결국 같은 뿌리에서 자란다. 젊은 세대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명품을 사기보다 자신을 명품처럼 다루어라. 옷의 가격이 아니라 옷을 대하는 태도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한다. 단정함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냄새 나지 않는 옷, 구김 없는 셔츠, 닳지 않은 구두 하나면 충분하다. 그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의 언어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알아본다. 단정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신뢰를 얻고 그 신뢰는 어떤 장식보다 오래 남는다. 옷은 결국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살아온 태도의 무게다. 사람의 옷이 그 사람의 태도를 말한다면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드러낸다.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의 마음 속에 오래 남는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확신하게 되었다. 결국 한 인간의 품격은 그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젊은 시절에 나는 빠르게 말하는 사람이 유능한 줄 알았다. 상대의 말을 끊고 내 의견을 강조하며 논리로 이기면 내가 옳다고 믿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깨달았다. 사람은 논리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설득된다는 것을,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가 상대의 신뢰를 얻는다. 나는 한 회의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 어느 간부가 실수를 한 직원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당신은 또 실패했군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그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그의 실수를 지적했지만 동시에 당신의 그릇을 드러냈소. 그날 이후 그는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잠시 숨을 고르는 습관을 들였다. 그리고 그의 팀은 회사에서 가장 안정적인 부서가 되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빛이 될 수도 있다. 그 차이는 말에 담긴 마음의 온도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깊게 하라. 화려한 언어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훨씬 오래 남는다. 내 인생에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조용했다. 그들의 말에는 꾸밈이 없고 행동에는 절제가 있었다. 그들은 불필요한 말 대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 짧은 침묵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 번은 해외 거래처와의 미팅 자리에서였다. 통역을 맡은 젊은 직원이 긴장으로 말을 더듬었다. 나는 그에게 미소로 괜찮네라고 짧게 속삭였다. 그 말 한 줄이 그를 안정시켰고 분위기는 부드러워졌다. 이후 그는 실수 없이 계약을 마쳤다. 그날 나는 다시 깨달았다. 말의 힘은 길이 아니라 진심의 깊이에 있다. 나는 세월이 지나며 좋은 말이 곧 좋은 운을 부른다는 사실을 배웠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비난과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은 결국 외로움 속에 남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하게 남는다. 그것이 바로 말의 향기다. 내가 존경하던 한 일본 경영인은 매일 아침 직원들과 짧은 인사만 나누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시작합시다. 그 한마디가 조직의 공기를 바꿨다. 그 회사에서는 불평 대신 감사가, 명령 대신 존중이 오갔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조직의 기운을 결정하는 에너지였다. 나도 그 습관을 이어받아 회사의 모든 회의 전에 늘 한마디를 덧붙였다. 오늘 이 자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찾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어조가 바뀌었다. 누군가는 목소리를 낮췄고 누군가는 더 경청하기 시작했다. 말 한 줄이 분위기를 그리고 운명을 바꾼다. 나는 인생을 돌이켜보며 깨달았다. 품격은 침묵 속에서 완성된다. 조용한 사람은 절제 속에 신뢰를 담고 시끄러운 사람은 불안 속에 자신을 감춘다. 그래서 나는 늘 내게 말했다. 감정이 앞서면 말을 멈춰라. 분노가 차오르면 고개를 숙여라. 그 짧은 절제가 관계를 지키고 신뢰를 만든다.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학력이나 재산보다 그가 어떻게 말하는가를 먼저 보았다. 불편한 상황에서도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 한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좋은 말을 하게. 그것이 좋은 운을 부른다. 세상은 결국 말의 에너지를 따라 흘러간다. 말이 따뜻한 사람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이 머문다. 나는 수많은 회의와 강연을 통해 배웠다. 진짜 어른은 말로 평가받지 않고 귀로 판단받는다. 젊을 때 나는 듣기보다 말하기를 잘하려 애썼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선배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 회장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네.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꿨다. 그때부터 나는 말보다 경청을 훈련했다. 상대의 말이 서툴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마음을 연다. 나는 그 원칙을 지키며 수많은 관계를 얻었다. 듣는 태도 하나가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회사를 살렸다. 지금 나는 이렇게 믿는다. 말은 인생의 향기요. 경청은 그 향기를 오래 남게 하는 그릇이다. 화려한 말로 사람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진심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억된다. 그리고 그 기억은 돈보다 명예보다 오래 남는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깨달았다. 사람의 진짜 품격은 모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화려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술 한잔 기울이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내면이 그대로 비친다. 어떤 이는 조용히 앉아도 품격이 있고 어떤 이는 한마디만 해도 분위기를 무겁게 만든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모임에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4가지를 알고 있다. 첫째, 돈으로 관계를 평가하지 않는다.
모임의 자리에서 돈을 내세우는 사람은 결국 외로워진다. 술값을 몇 번 냈다고 자랑하는 사람, 자신의 재산을 은근히 과시하며 남을 비교하는 사람, 그들의 주머니는 두꺼워도 마음은 가볍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보았다. 돈으로 모인 관계는 반드시 무너진다. 돈이 빠지면 사람도 떠난다. 진짜 품격은 계산서가 아니라 배려의 온도에서 나온다. 나는 늘 조용히 밥을 사주고 오늘 함께해서 고마웠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다음 만남에는 상대가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게 배려했다. 그런 사람은 오래 간다. 한 번은 내가 후배들과 저녁을 먹은 적이 있다. 한 후배가 계산을 하려 하자 다른 사람이 말했다. 형이 돈 많으니까 이번엔 형이 내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돈이 많아서 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어서 내는 거야. 그날 이후 그 후배는 누구와 만나든 계산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제가요라고 말하게 되었다. 돈보다 따뜻한 의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둘째,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는다. 자식은 나의 일부이지 나의 명함이 아니다. 나는 동창 모임에서 자주 이런 광경을 봤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어. 우리 딸은 유학 중이야. 그 말이 끝나면 누군가의 표정이 굳어졌다. 자랑은 내겐 기쁨이지만 타인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사람은 각자의 시간표가 있다. 누군가는 빠르게 피어나고 누군가는 천천히 피어난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자식의 성취보다 자식의 행복을 말하라. 행복은 비교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서 자란다. 어느 날 한 모임에서 한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아들은 의사야. 그러자 옆자리의 친구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들은 지금 투병 중이야. 순간 공기가 멈췄다. 그날 나는 다짐했다. 자식 이야기는 경쟁의 언어가 되어선 안 된다. 진짜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식을 통해 사람을 배우려 한다. 셋째, 배우자나 가정의 화려함을 내세우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늘 배우자를 데리고 모임에 나타났다. 다정했고 보기에도 좋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다정함이 자랑의 무대가 되었다. 행복은 보여줄수록 빛을 잃는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조용할수록 깊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소리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완성된다. 가정의 이야기는 밖으로 꺼내지 않을 때 가장 따뜻하다. 누군가는 그것을 인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것을 지혜라 부른다. 사람은 누구나 약한 면이 있다. 그 약함을 감추지 않고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이다. 넷째, 험담으로 공감을 사지 않는다. 험담은 가장 값싼 유대의 방식이다. 남의 흉을 보며 웃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나는 회사에서도 사석에서도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은 언젠가 내 흉도 본다. 한 번은 한 직원이 동료의 뒷이야기를 슬쩍 내뱉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입은 오늘 남을 깎았지만 내일은 너를 깎을 것이다. 험담은 부메랑이다. 돌아오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다. 사람은 듣는 말에 따라 닮아간다. 좋은 말을 들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나쁜 말을 들으면 마음이 탁해진다. 그래서 나는 침묵을 경계의 언어로 사용했다. 누군가의 험담이 시작되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침묵 하나가 내 명예를 지켰고 조직의 공기를 깨끗하게 했다. 이 네 가지 돈, 자식, 배우자, 험담을 모임에서 조심한다면 당신은 이미 품격 있는 어른이다. 나는 늘 젊은 세대에게 말했다. 모임은 경쟁의 장이 아니라 존중의 연습장이다. 말을 아끼고 웃음을 나누며 마음을 낮추면 그 자리가 곧 당신의 품격을 비춘다. 사람은 모임에서 자신을 드러내지만 진짜 어른은 모임에서도 자신을 감춘다. 보여주기보다 배려하고 주장하기보다 경청한다. 나는 어느 날 노년의 한 선배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사람이 많을수록 목소리를 낮추게. 그래야 품격이 들린다네. 그 말이 내 인생의 철학이 되었다. 품격은 소음 속에서 피어나는 침묵이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난 뒤에도 그 자리에 남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따뜻한 여운이다. 그 여운이 바로 사람의 향기다. 그 향기를 가진 사람은 오래 기억된다.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곳, 그것은 바로 가정이다. 회사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한 사람의 품격은 직장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태도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직장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흔들린다. 회사는 성과로 유지되지만 가정은 존중과 절제로 유지된다. 젊은 시절에 나는 그것을 몰랐다. 일에 몰두했고 성취를 인생의 전부로 여겼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깨달았다. 집이 평온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판단이 흐려진다. 나는 어느 날 이런 글을 일기에 썼다. 가정이 안정된 사람만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자주 보았다.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성공을 자랑하지만 가정에서의 균형을 잃어버린다. 모임에서 배우자를 자랑하는 사람, SNS에 부부의 행복을 과시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보기 좋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 관계는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되어버린다. 행복은 조용할수록 깊고 과시는 행복의 온도를 식힌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가정의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 기쁨도 슬픔도 조용히 품고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이며 그것이 사랑의 깊이다. 나는 아내에게 늘 감사했다. 그녀는 내 곁에서 말없이 회사를 지켜보며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나를 바로잡았다. 그 침묵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깊은 지혜였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는 괜찮아요. 지금 이 선택이 당신답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한마디가 폭풍 같은 시기 속에서 나의 중심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절제된 사랑이 나를 키웠고 그 사랑이 내 회사를 지켜줬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가정의 품격은 화려함이 아니라 절제에서 완성된다. 사람은 누구나 가정 안에서 약해진다. 일터에서는 강한 사람도 집에 들어오면 조용히 무너질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약함을 감추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나는 젊은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다. 사랑은 표현보다 절제가 중요하다. 말을 아끼고 감정을 다스리고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라. 그 절제가 바로 사랑의 품격이다. 나는 한 번 오랜 직원의 집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 그의 아내는 소박한 음식을 내오며 이렇게 말했다. 남편이 회장님을 존경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지키고 싶어 하는 건 가족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가 왜 일터에서 항상 진중했는지 이해했다. 그에게 일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책임이었고 가정의 평화가 곧 일의 동력이었다.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첫 번째 회사이자 마지막 스승이야. 가정은 사람의 마지막 명함이다. 사회에서의 이름은 사라져도 집에서 불리는 이름은 남는다. 그 이름이 따뜻하게 기억되려면 지켜야 할 단 하나가 있다. 바로 절제다. 감정이 앞설 때는 한 박자 쉬고 말이 많아질 때는 침묵하라. 그 짧은 절제가 평화를 만든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이렇게 조언했다. 돈으로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 절제 없이는 가정을 세울 수 없다. 그 절제 속에는 존중이 있고 존중 속에는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내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나는 깨달았다. 진짜 성공은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품격 있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가정이 단단하면 인생의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신다. 대단한 대화는 없다. 그저 오늘도 고마워요. 그 한마디로 하루가 따뜻하게 시작된다. 그 짧은 말 속에는 세월이 쌓아 올린 신뢰와 감사, 그리고 함께 걸어온 품격이 담겨 있다. 가정의 평온은 인생의 평온이다. 침묵 속에서 지켜지는 존중, 절제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 그것이 내가 평생 배우고 가르치고 싶은 품격 있는 가정의 본질이다. 세월이 흐르며 나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진짜 품격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데서 완성된다는 것을. 젊은 시절에는 빠르게 달려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남보다 앞서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크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나는 확신한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성공은 채움의 결과이지만 품격은 비움의 결실이다.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정화하는 행위다. 욕심을 비우면 감사가 들어오고 분노를 비우면 평화가 자리한다. 불안을 비우면 고요가 머문다. 나는 수많은 회의를 주재하며 느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보다 조용히 경청하고 의견을 정리하는 사람이 결국 중심을 잡는다. 그 중심이란 완고한 단단함이 아니라 유연한 단단함이다. 가득 찬 그릇은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지만 비워진 그릇은 언제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인다. 나는 이 단순한 진리를 너무 늦게 배웠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며 자연스럽게 비워지는 과정을 겪는다. 직함이 사라지고 재산이 줄고 이름을 불러주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난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화려한 외피가 벗겨지고 남는 것은 인품의 결문이다. 그 결이 고운 사람은 조용히 빛나고 그 결이 거친 사람은 홀로 어둡다. 어느 날 나는 이런 글을 내 일기에 남겼다.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평온이다. 성공은 순간의 찬사로 끝나지만 평온은 세월의 향기로 남는다. 그 평온은 바로 비움에서 시작된다. 나는 젊은 시절 돈이 많으면 마음이 든든해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알겠다. 돈은 은행에 쌓이고 신뢰는 사람의 가슴에 쌓인다. 은행의 잔고는 숫자이지만 사람의 마음에 남는 신뢰는 생명이다. 한때 나는 거래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습관을 들였다. 이익이 남지 않아도 신뢰가 남는 거래라면 그것이 진짜 장사였다. 그 습관이 회사를 지켰고 내 이름을 지켜주었다. 신뢰는 돈보다 느리게 쌓이지만 한 번 쌓이면 어떤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항상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익이 아니라 믿음을 남겨라. 믿음은 시간이 지나도 부도나지 않는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비움의 미학을 더 존중하게 되었다. 동양의 선센 사상에서도 말한다. 무위무해로서 모든 일을 다스리면 세상은 스스로 조화된다. 즉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라. 그때 비로소 마음이 평온해진다. 비움은 패배가 아니라 삶의 가장 높은 단계다. 비움 속에는 여유가 있고 여유 속에는 지혜가 있다. 나는 젊은 후배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남보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덜 불안해하는 것이다. 많이 가져도 불안하면 그것은 진짜 성공이 아니다. 조용히 비워내고 평온을 지키는 사람, 그가 진짜 강한 사람이다. 어느 날 오래 함께한 부하 직원이 퇴직 인사를 하며 내게 말했다. 회장님은 늘 우리에게 일보다 마음을 먼저 정리하라 하셨지요.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웃었다. 그가 떠나도 내 마음에는 평온함이 남았다. 그 평온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재산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쫓지 않는다. 대신 하루를 단정히 살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감사할 일을 마음에 새긴다. 그 단순함 속에서 나는 진짜 부유함을 느낀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하면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조용히 다짐한다. 품격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비워낸 것이다. 그 비움 속에서 나는 진짜 나를 만났다. 그것이 내가 평생 사람을 통해 세상을 통해 그리고 스스로를 통해 배운 마지막 가르침이다.